안녕하세요, 더트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추석 있죠. 추석을 전후로는 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추석 전후.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굳이 지금 시점에서는 스윙이나 중장기 종목을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바라보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증시가 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추석 끝났다고 해서 바로 사지 말고 추석이 지나고 한 일주일 정도를 지켜보고 그 다음 주식시장에 접근을 하면 그래도 좀 더 나은 승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종목들을 보면은 애플페이 이슈도 많잖아요. 애플페이 이슈도 많고, 지금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가장 또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는 게 이 에너지 대란입니다. 에너지. 이 러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를 공급을 안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죠. 선포를 하면서 지금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유럽이 천연가스를 써야 되는데 이 천연가스 공급이 막혀버리니까 이게 이제 국가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유로화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달러화가 급등하는 지금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87원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고, 여기 보시면 1387원 이렇게 있고 1400원을 찍으러 가는 흐름입니다. 1400원을 찍으러 가는 흐름이고, 이거는 진짜 주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달러 지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손 놓고 있다면은 이거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주식을 물론 중장기 관점에서 실적이나 대차대조표 분석하고 보유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물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접근했는데 물리신 분들이 시장이 한 바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손 놓고 있다, 그냥 매수 단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은 진짜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좀 잘못된 습관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것도 이 손절은 저희한테는 무기랑 같습니다. 무기. 손절을 한다고 해서, 물론 인간은 이제 자기 본성에 이제 좀 반대하는 생각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 것 같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 떨어지게 되면은 손절하는 게 당연히 꺼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을 지금 당장 수익 내고 안 할 게 아니잖아요. 평생 하는 거란 말이에요. 평생 하는 건데, 이 손절을 두려워하고 손절을 정말 돈 있는 것을 아깝게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추후의 기회를 더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바닥으로 오면서 이제는 좋은 종목들이 많고 좋은 가격들이 정말 많아지는데 손절을 못한다, 이러면은 수익도 못 본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유 종목들 진짜 많이 물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30%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40%도 있을 거고, 당연히 이런 부분은 손절이 크게 안 나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매수 단가를 낮추던지,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굳이 추가적으로 돈을 마련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절반이라도 현금을 챙기고 종목을 정리해서, 비중을 정리해서 50%라도 현금을 챙기고 지켜봤다가 이제 바닥이 근접해오는 패턴이 나오면 그때부터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비중을 다시 맞춰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손실 금액도 엄청 커지진 않아요. 마이너스 40% 될 거 마이너스 20% 되고, 그리고 지금 하락장으로 해서 손실을 봤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장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또 그때 수익 놀러가면 됩니다. 늘려가면 돼요. 근데
계속 이제 매수 단가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매수 단가까지 기다리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고, 이런 대세 하락장에서는 과감하게 결정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차트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고점 대비 낙폭이 크죠.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음봉들, 이런 거대한 음봉이 나올수록 오히려 좋습니다.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진짜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막 매물 막 흡수하고 소화하고 막 이러면서 떨어지는 거는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막 이렇게 지금 정말 올라가서 늦게 올라가서 차라리 떨어질 때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렇게 떨어지고, 그럼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단기간에 우리가 손절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상승장이 오면 수익을 또 공격적으로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수익을 공격적으로 챙길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코스피를 연 차트를 보겠습니다. 1년으로 끊어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2022년 1년 내내 떨어진 거예요. 1월부터 지금 9월까지 내내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수익을 못 냈다고 본인 탓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본인 탓하고 이럴 필요 없고, 여기서는 당연히 손실날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80% 이상. 80% 이상이기 때문에 종목들 물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때 샀으면 다 물리는 거죠. 2021년 내내 종목 주식 하나라도 샀으면 다 물리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 나왔다고 해서 막 주식 안 해야지, 진짜 그냥 존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돈을 벌기가 힘들다. 실패가 있어야 경험이 생기는 거고, 그 경험을 토대로 상승장에서 수익을 엄청 쌓는 겁니다.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 수익 많이 쌓으시는 분들도 실패 한 번도 없이 돈 자산 증식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한 명도 안 계세요. 실패를 해보고 깡통을 차보고, 물론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지는 않지만 이런 하락장을 겪어야 다음에 상승장이 왔을 때 정말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응 잘 하시고, 손절을 하더라도 그 손절을 하면 왜 중요하냐면은, 손절을 안 하면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인간이 기억을 못 해요. 그리고 수익 났을 때만 다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손절을 한번 하면 기억이 엄청나게 뇌리에 박힙니다.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특히 금액이 크면 클수록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이런 금액 큰 손절을 막 하고 나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적도 많습니다. 물론 진짜 어떤 분한테 크면 큰 돈이고 작으면 작은 돈이겠지만, 진짜 하루에 수천만 원의 돈을 잃으면서 이게 뇌리에 박히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똑같은 매매는 안 하게 됩니다. 돈을 잃더라도 경험과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경험과 실력. 그래서 항상 손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라야 될 때는 확실하게 잘라야 된다. 흐름이 끊기면 그냥 과감하게 자르는 습관도 추후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음봉이 컸을 때 보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이래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음봉이, 장대 음봉이 나오잖아요. 장대 음봉 여기도 나오고, 뭐 이런 데도 나오고, 장대 음봉 나오고, 여기 장대 음봉 나오잖아요. 이런데 어때요? 상승 나오죠. 여기도 어때요? 상승 나오고, 여기도 반등 나오고, 여기도 상승 나오고. 그럼 여기도 어때요? 여기가 이렇게 밑으로 막 꼬라박진 않아요. 경기가, 언론에서 막 경기 안 좋다 이런 얘기 하는데, 고용지표 어때요? 미국에서는 고용지표가 오히려 더 좋아요. 한국도 어때요? 지금 이제 그 국가적인 패권 전쟁이 심해지면서 기업들이 실적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뭐 세계적인 투자자도 말합니다. 뭐 지금 그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죠. 월스트리트에.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도 기업의 이익은 계속 늘어날 거다. 앞으로도 늘어나요. 앞으로도 늘어나고, 우리가 2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기업들의 이익이 40배가 늘어났습니다. 40배가. 주가도 어때요? 주가도 40배가 늘어났어요. 주가도 40배가 늘어났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돼요? 계속 늘어납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주가도 당연히 늘어나죠. 그리고 현금도 어때요? 현금 계속 불잖아요. 현금도 계속 늘어나요. 돈을 계속 찍으니까. 그러니까 유한한 자산, 뭐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 가격이 밸류에이션이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체기를 즐기셔야 돼요. 물론 그 보유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심적인 안정이 힘들 수 있는데, 이런 걸 즐기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미국 신전물 국채 금리가 이제 뭐 3.3%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10년에  3.3%인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낮잖아요. 낮잖아요. 그래서
이 높은 수익률, 높은 수익률이 이제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으로 붐이 불 수밖에 없다. 이 현금이 다시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 현금이 쌓이면서 이 수익률을 부풀리기 위해서 주식시장이 다시 강세가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적금하고 지금 뭐 채권하고 이래봤자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절대 못 걷습니다.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절대 못 걷고 이 투자라는 거는 항상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상승장에서만 경험하고 지금 뭐 돈 벌고 하락장에서 경험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주식시장 한 번 더 오면은 그때는 된통당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 주식시장에 진입하신 분들 처음으로 하락장 맞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즐기고, 다만 이제 앞으로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늘려야 된다. 그런 점을 좀 인지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의 깊이가 크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조정의 깊이가 큰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음봉이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윗꼬리 달고 막 밑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오는 하락은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좋지가 않고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반대 매매도 막 나오고 반대 매매 물량도 나오고 막 정부에서는 막 공매도 제한도 막 때리고 막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게 오히려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화랑기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장이 형성이 됐죠. 하락장이 형성이 됐고, 길게 보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시장을 길게 예측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다만 이제 오른 만큼 빼는 거죠. 오른 만큼 빼는 거고, 이게 뭐 여기까지 뺀다, 이거는 뭐 크게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충분히 이 정도에서 바닥을 잡아가고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여기까지 이상을 내려막는 거는 전부 전쟁, 뭐 바이러스, 뭐 이런 악재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 이상 힘들다. 그래서 지금 하락장에 정말 그냥 손절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그냥 모니터링 하면서 추후의 기회를 너무 하는 것이 괜찮다. 그래서 주식시장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두 잘 대응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